안녕하십니까. 핵심만 알려주는 처음 만나는 캐드, 코어 캐드의 낙튜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화면 구성과 기본적인 간단한 명령어 몇 가지 알아볼 텐데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메뉴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캐드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구성되는 화면은 아닙니다. 작업자가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그 환경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툴바 오른쪽에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필요한 툴바를 이렇게 꺼내실 수가 있습니다. 꺼낸 걸 다시 작업줄에다가 넣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밖으로 꺼내셔서 X표를 눌러서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툴바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툴바를 꺼내 가지고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배열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캐드는 정말 많은 명령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는 극히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캐드를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툴바에서 직관적인 형태의 아이콘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우측 하단부를 보시면 인터페이스를 설정할 수 있는 톱니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메카닉을 누르게 되면 아이콘들이 큰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며 좀 더 직관적으로 아이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캐드 초창기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메카니컬 클래식이 더 친숙하실 텐데요. 두 가지를 다 사용해 보시고 본인에게 더 잘 맞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검은색 공간을 작업 공간 또는 모형 공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 간단한 명령어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인데요. 라인입니다. 라인은 선을 그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로서 단축키는 영문의 가장 앞자리를 따서 L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L이라고 친 후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화면 왼쪽 하단부에 라인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캐드를 처음 배우게 되면 X좌표, Y좌표, 절대좌표, 상대좌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점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의 아무 곳에나 찍어 주신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이시면 마우스 포인트를 따라서 선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8키를 누르시면 선이 직교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통해 숫자 1000을 입력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 길이 1000짜리의 선이 생기게 됩니다. 특성창을 통해서 이 선의 길이가 1000mm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캐드는 기본적으로 밀리미터 단위로 세팅이 되어서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카피 명령어인데요. 어떠한 객체를 똑같은 객체로 복사하는 데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카피 명령어의 단축키는 CO나 또는 CP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돌아가서 CP 또는 CO를 입력하신 후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객체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객체를 1000mm 떨어진 곳으로 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아무 곳이나 누른 다음 1000mm를 입력하고 원하는 방향을 클릭해 주면 원하는 방향 쪽으로 1000mm 떨어진 곳에 라인으로 그렸던 객체와 똑같은 객체가 복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명령어를 위해
라인으로 그렸던 객체와 카피 명령어를 통해서 1000mm 떨어뜨린 객체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 사이의 거리가 1000mm이기 때문에 저 객체의 속성도 1000mm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명령어로 이레이저라는 명령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레이즈는 지우기 명령어입니다. 단축키는 2가 되겠습니다. CAD를 사용하다 보면은 객체를 지워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명령어를 치고 엔터, 즉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리고 객체를 선택한 후에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객체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인을 다시 이렇게 그어주고요. 이 객체에 대해서 카피를 통해서 이 객체를 1000mm 떨어진 곳으로 복사를 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카피, 스페이스바, 그리고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마우스 왼쪽 포인트를 누른 후에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왼쪽으로 카피가 되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카피가 됩니다. 이때 이동할 때 간혹 실수로 F8키가 눌러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스냅이라고 하죠. 이 오스냅이 직교 모드가 꺼진 상태에서 1000mm를 입력을 해서 우측으로 이동을 했을 때 정확하게 1000mm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직교가 켜져 있을 경우에만 정확하게 1000mm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직교가 꺼져 있게 되면은 1000mm가 아닌 999.99 이런 식으로 얼마 직교에서 멀어진 만큼 치수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나 이런 명령을 할 때 아래쪽에 직교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번 명령어는 서클, 원을 그리는 명령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은 원을 그리는 명령어이고요. 단축키는 C입니다. 먼저 C 명령어 스페이스바 중간점을 찍고 엔드 포인트를 찍습니다. 정사각형 만나는 점에다가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1000짜리 정사각형을 그려놨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은 500이 되겠죠. 서클 명령어를 다시 한번 실행해서 정사각형의 모서리에 찍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원의 지름은 141 정도가 되겠죠. 1410 정도, 그 정도가 나올 겁니다. 반지름은 700몇이 나오겠죠. 네. 이레이저 명령어를 통해서 다시 치수를 이렇게 지워주고요. 서클 명령어는 물론 이렇게 어떤 만나는 점을 지정을 해서 원을 그릴 수도 있고, 지름이나 반지름 값을 입력해서 원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을 서클 명령어를 입력한 후에 R을 입력하게 되면 반지름을 입력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서클 스페이스바 D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그런 다음에 지름 값을 예를 들어서 1000mm를 입력하게 되면 지름이 1000mm인 원이 생기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배워볼 명령어는 미러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칭이라는 의미고요. 어떠한 객체를 어떤 기준점을 바탕으로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복사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먼저 단축키 MI를 치고요.
스페이스바 그리고 이 원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기준점을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중앙부를 바탕으로 기준점을 반대편까지 찍어주고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위쪽으로 이렇게 똑같은 원이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